미주페이서 션입니다. 오늘은 화려하게 데뷔한 세레브라스 상장에 숨겨진 오일머니와 테크머니의 대립, 엔비디아의 대세레브라스 수성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 등판 시나리오까지 아주 흥미로운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새로운 투자 관점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월가나 실리콘밸리의 상위 1%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 싸움을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AI 주권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세 가지 근거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AI 주권이라는 키워드의 부상.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환 회장도 직접 언급하는 단어가 바로 소버린 AI입니다. 각 국가가 자기 나라의 데이터를 돌릴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항상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넥스트 투자처 발굴에 열정적인 UAE나 사우디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못 구하면 국가 경쟁이 미래가 멈춥니다. 블룸버그나 파이낸셜 타임스의 심층 리포트를 보면 세레브라스의 최대 고객인 G42를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중동의 AI 대리인으로 묘사합니다. G42가 세레브라스와 맺은 수십조 원의 계약은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기 위한 중동 자본의 전략적 공격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가 G42에 중국과 관계 끊어라, 안 그러면 세레브라스 칩, 즉 미국 기술 안 준다 라고 압박을 넣었던 것도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힘겨루기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 중동 대리전 시나리오는 뇌피셜이 아니라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등 글로벌 유력 언론들이 지난 1, 2년간 집중적으로 보도해온 사실입니다. 실제 뉴스 보도 내용과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반으로 어떤 막전 막후가 있었는지 소름 돋는 팩트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2023년 말, 2024년 초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UAE의 국부펀드가 만든 AI 기업 G42는 원래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쓰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하던 친중 성향이 강한 기업이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과 CIA 국장까지 비밀리에 UAE로 날아가 경고했습니다. 너희 자꾸 중국이랑 놀면 엔비디아 H100은 물론이고 세레브라스 칩도 미국 밖으로 구경도 못할 줄 알아라. G42의 항복, 결국 G42의 CEO 팽샤오는 2024년 초 공식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의 우려를 완벽히 이해하며 데이터 센터에서 화웨이 장비를 싹 다 걷어내고 중국 자본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굴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15억 달러 투자와 CFIUS 승인, 2024년 4월에서 2025년 4월의 일입니다. 중동 형님들이 중국을 손절하자 미국은 당근을 쥐어주었습니다. 2024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가 G42에 15억 달러, 약 2조 원을 투자하며 지분을 확보하고 부회장 브래드 스미스가 G42 이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게 우리가 내부에서 감시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세레브라스의 IPO 승인, 2025년 4월, 이 조건이 완벽히 이행되자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CFIUS는 미뤄왔던 G42의 세레브라스 지분 투자와 상장 심사를 전격 승인해 주었습니다. 당초 2024년 9월에 세레브라스가 승인을 신청하고 상장을 추진했지만 계속해서 미뤄왔던 걸 드디어 최근 승인해 준 거죠. G42 지분이 과도하게 많다는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상장까지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표면상으로는요. 2025년 11월에는 정부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블랙웰 수출 허가를 내준 거죠. 미국 상무부 공식 성명에 의하면 작년 11월 19일 미국 정부는 G42와 사우디의 AI 기업 휴메인에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인 블랙웰 GB300 35,000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단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정한 규제된 기술환경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조금이라도 중국계 인력이 접근하거나 데이터가 넘어가면 그 즉시 칩 가동을 원격으로 셧다운한다는 무시무시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세레브라스 상장 스토리는 단순한 기업의 상장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중동을 친미 AI 진영으로 포섭하기 위해 허락해준 지정학적 선물인 셈입니다. 오일머니 대 테크머니. 역사적으로 새로운 패권이 등장할 때마다 자본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를 가진 쪽이 갑이었다면 지금 AI 시대에는 컴퓨팅 파워를 가진 쪽이 갑입니다. 중동 형님들은 우리가 가진 오일머니로 저 새로운 권력, AI 칩을 사버리겠다는 전략이고 젠슨왕 등 테크머니 쪽에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생태계, 쿠다 플러스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어 전략입니다. 오일머니 대 테크머니의 충돌 상황을 TSMC와 관련지어 좀 더 살펴볼게요.
엔비디아와 세레브라스가 엄청난 칩을 설계해도 결국 파운드리에서 생산이 되어야 하니까요. 뒷부분에 세레브라스 삼성 동맹 시나리오도 나오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중동의 AI 주권 확보 의지, 돈은 상관없다. 중동, 특히 UAE와 사우디는 지금 석유 이후의 시대를 위해 AI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세레브라스의 최대 고객인 UAE의 G42는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돈은 문제가 아니겠죠. TSMC는 비즈니스 모델상 돈을 더 많이 내고 장기 계약을 확실히 하는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중동 자본이 엔비디아가 내는 돈의 1.5배를 줄 테니 우리 물량부터 찍어라 라고 프리미엄을 제안한다면 TSMC로서도 거절하기 힘든 카드입니다. 엔비디아의 수성, 젠슨 왕은 이미 TSMC와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형제 같은 관계입니다. 단순히 돈만으로 흔들기엔 엔비디아가 TSMC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사가 너무나 큽니다. 중동의 공세, 하지만 중동은 에너지라는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TSMC의 생산시설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죠. 중동 자본이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나 전력망 투자를 빌미로 대만이나 TSMC에 간접적인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TSMC가 엔비디아 눈치를 보느라 계속 물량을 안 준다면 중동 자본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통째로 투자를 해서 여기서 우리 세레브라스 칩만 전용으로 찍어라 라고 판을 새로 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젠슨 왕이 세레브라스를 가만 놔두진 않을 것 같죠? 2026년 5월 최신 리포트와 세레브라스 S1 수정본을 보면 실제 경영 리스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인 엔비디아의 견제와 공급망의 덫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세레브라스의 S1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TSMC와 장기적인 공급 보장 계약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세레브라스는 그때그때 주문을 넣는 PO 방식으로 웨이퍼를 받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TSMC의 VIP 중에 VIP죠. 3나노 공정, 5나노 공정 라인을 수년 전부터 선점하고 선급금으로 조 단위의 돈을 꽂아놨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블랙엘이나 차세대 루빈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 TSMC 라인을 꽉 쥐었자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세레브라스는 수율이 100%여도 찍어낼 웨이퍼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공급망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 세레브라스의 앞길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수를 더 두고 있습니다. 추론 전문기업 그록 자산인수. 2025년 12월에 있었죠. 세레브라스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추론인데 엔비디아가 작년 말 추론 전문 스타트업인 그록의 핵심 자산을 200억 달러에 삼켰습니다. 세레브라스의 빠른 속도라는 장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죠.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 쿠다의 벽. 세레브라스는 칩은 좋지만 전용 소프트웨어로 갈아타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걸 보고 어차피 우리 쿠다 안 쓰면 개발자들이 불편해서 안 갈아탈 거야 라고 배짱을 튕길 수 있죠. 세레브라스의 생존카드,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엔비디아의 이런 막강한 수성 전략에도 불구하고 나름 세레브라스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오픈AI의 강력한 지지, 샘 올트먼은 엔비디아 독점을 매우 싫어하죠. 오픈AI가 세레브라스와 200억 달러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우리가 지켜줄 테니 칩 만들어와 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건 좀 약하죠. 샘 올트먼은 지금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은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나마 좀 더 믿을 만한 건 세레브라스의 기술력일 텐데요. 엔비디아 칩 수천 개를 연결하는 것보다 세레브라스 웨이퍼 한 장이 전력을 훨씬 덜 먹기 때문에 탄소 배출과 전력난이 심각해질수록 거대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세레브라스라는 대안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TSMC를 꽉 쥐고 있다면 세레브라스 입장에서는 그럼 삼성 파운드리는 어때? 라는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현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천군만마, 세레브라스에게 생존의 돌파구가 될 텐데요. 그 가능성과 걸림돌을 분석해 드릴게요. 왜 삼성이 세레브라스의 최고의 파트너인가? 세레브라스가 삼성과 손을 잡는다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명확합니다. 낙수효과의 수혜. 엔비디아가 TSMC의 3나노 공정, 5나노 공정 라인을 독점하고 있는 지금 삼성 파운드리는 상대적으로 생산 여력이 있습니다. 세레브라스에게는 기다릴 필요 없는 웨이퍼 인쇄소인 셈이죠. 턴키 솔루션.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계 보조, 파운드리,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세레브라스 패키징까지 끝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시간과 비용 절감입니다. 협상력 강화. 우리 삼성으로 옮길 수도 있어 라는 카드만으로도 TSMC와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큽니다. 삼성의 숙제가 있는데요. 삼성에게 맡기고 싶어도 세레브라스가 망설이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1. 수율과 신뢰성.
세레브라스의 칩은 웨이퍼 한 장을 통째로 쓰는 초고난도 작업입니다. TSMC의 공정에 맞춰 설계된 칩을 삼성의 공정으로 옮기려면 설계 자체를 통째로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생태계의 벽, 반도체 설계 툴 기업들이 TSMC 공정에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를 먼저 내놓기 때문에 삼성을 선택하면 세레브라스 엔지니어들이 고생을 좀 더 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은? 하지만 현재 업계 소문에 따르면 세레브라스의 삼성 사이의 물밑 접촉은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세레브라스가 1순위 물량은 TSMC에서 찍되 폭발적인 백로그 240억 달러를 감당하기 위해 2순위로 삼성 파운드리를 채택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만약 삼성에서 세레브라스 칩이 성공적으로 찍혀 나온다면 이는 삼성에게 우리가 엔비디아의 대항마의 칩도 완벽하게 수위를 맞췄다라는 엄청난 레퍼런스가 됩니다. 엔비디아가 TSMC라는 성벽을 높게 쌓고 세레브라스를 견제한다면 세레브라스에게 남은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삼성전자와의 동맹입니다. 삼성이 가진 HBM 기술력과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세레브라스의 설계 능력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엔비디아 독주 체제를 무너뜨릴 진짜 반 엔비디아 연합군의 탄생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세레브라스는 8월 보위예수 해제 전까지 삼성이라는 구원투수와의 파트너십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이 소식이 들리는 날이 바로 세레브라스의 PSR 130배가 거품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 단단하고 당당한 투자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